문서별로 과연 어떤 법령의 근거가 있는지, 주례의 근거가 있는지, 꼭 집행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의무적 경고인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불가피하게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준예산은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준예산도 문제지만 추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차 추경 같은 경우 국토부의 지원을 받는데 만약에 이것이 안 됐을 경우 예를 들어서 국비 같은 경우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돈을 주고 도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여기서 정리가 안 되면 도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우리한테 먼저 주지 않습니다. 그 돈을 다른 지역에 먼저 주게 되고 우리 사업들은 늦어지게 되거나 문제시가 더더욱 크게 발생한다는 사례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을 돌이켜보면 아무리 우리가 이대업 정권과 이대업 정부와 부딪히더라도 저희가 추경을 먼저 해왔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억들 하실 것입니다. 시민들한테 피해 주는 이런 사태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 사태 이후에도 민주당 협의회와 백모비서의 파면 결의안 채택만 하고 나서 번예산을 다루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서로 대표단과 협의가 돼가지고 제안서를 작성을 하고 서로 의안을 채택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별로 의원들의 서명 작업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은 거의 100% 서명 작업을 했고요. 민주당은 서명 작업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시장이 민주당 그 서명 받고 있는 민주당 대표실로 시장이 들어가고 나서 민주당에서 혼란이 막 큰 소리가 막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서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의원들 서명을 못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탄핵 촉구 결의안이 의안 채택이 안 되고 그대로 그냥 산의가 된 겁니다. 예산을 다루지 않는 책임은 제일 마지막에 서면 작업 안에 민주당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파면 촉구 결의안이라 하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그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나오질 않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나라당 의원협의회에서 만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저희한테 주지 않았었고 그러던 과정에서 한나라당에서는 급선회하면서 그 기자회견과 동시에 전체 의회를 보이콧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의회를 떠나게 된 거죠. 한나라당에서 어떤 그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그 민주당 협의회와 이렇게 협의했습니다. 제안서는 의회 사무국에서 지금 요청해가지고 빨리 제안서를 만들어라 하고 한나라당에서는 서명부를 가져와서 민주당과 나눠서 서로 서명을 먼저 받읍시다. 그리고 제안서는 그 위에 붙여가지고 우리가 제출하면 됩니다. 그 제안서 이유는 하나인 게 아닙니까? 백모비서 파면 촉구 결의안이 아니면 백모비서가 했던 행위 몇 가지가 들어갈 거고 의장에 대한 의안 채택에 대한 요구가 들어갈 거고 그거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로 다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명을 서로 받잡했던 거고요. 그건 이유가 될 수 없고요. 그건 변명입니다. 그 시장이 민주당을 찾아와서 해임안을 반대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수시로 그 시장은 그 본회의장을 참석하기 위해서 민주당 대표실에 머물렀습니다. 그런 과정이고 백모 비서는 당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다든지 그렇게 이모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 적이 없다. 그건 그 사실무근이다. 이런 내용을 민주당 협의회 제 대표실에 와서 그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당사자들 간에 한 분은 했다, 한 분은 그런 사실이 없다. 저기 수사관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저도 보지 못했고 그 내용을 누구도 아마 당사자들 외에는 지금 확인해주고 있는 분들이 지금 안 계셔서 지금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백모비서가 했던 행태들,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했던 행태들은 민주당 한나라당 떠나서 의원들과 집행부, 의회와 집행부가 대응을 해줘야 할 사안입니다. 어떻게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시장의 하수인 노릇합니까? 이 부분이 더 화가 나는데 어떻게 그이들하고 대화를 하란 말입니까? 안 합니다, 저는. 그거는 지금 한나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거는 밖에서 있었던 어떤 그 본회의장에서
그 일을 지금 문제 삼고 있지 않고 저희가 알 수 없는 확인되지 않은 바뀌기를 지금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본회의장에서 백무비서의 그런 그 발언과 행동은 매우 잘못됐다. 저 또한 저희 의원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싸움도 명분 있는 싸움을 해야지 그 싸움을 인정해주고 구경꾼도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심의하고 다음에 싸움하던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 놔두고 계속 말을 되풀이합니다마는 본예산을 안 하고 지금 싸움하는 것은 시민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자기 할 일 안 하고 싸움부터 하고 있다고 하면 저는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움에 끼어들어가지고 그 사건은 결국은 서로 주장이 다르다면 뭐 사법부도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해결할 것이고 저는 저 자세 가지고 우리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그냥 예산을 다뤄라. 의원의 본분을 다 해라. 의원의 사명을 다 하자.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말자는 게 우리 민주당의 목소리입니다. 가장 선명성 있고 저는 가장 정당하다고 봅니다.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대한민국의 어느 국회든 의회에서 대통령이 시장이 지자체장이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고함을 지르고 사태질하고 이런 데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좀 전에 저 말씀드린 뭐 대표로서의 어떤 시민들에게 말씀해달라는 거는 그거는 제가 그 이후에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지금은 제 입장을 시민들이 밝히기가 좀 적절하지 않는 시기 같아서 그거는 제가 좀 안 밝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남시장이 의회를 이렇게 유린하고 의원들을 또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하는 행태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사안이든 시장에 대한 부분이든 시민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제가 향의를 구하고요. 시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심의 안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2012년 성남시 예산 균예산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 상생은 신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재명 시장 시정 출범 이후 지속되는 파행의 원인은 신뢰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차상위층 양복 할인 지원, 희망 키움 통장, 입양아동 양육수당, 기초생활보장 시설 급여 지원, 365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 지원, 장애수당. 의원을 상대로 개새끼 죽인다. 죄송합니다. 어제를 이어서 또 표현을 또 해야겠습니다.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운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단기 청소년 쉼터 운영,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대부분이 사회복지 관련 예산 약 31억의 집행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누나를 파버린다. 네가 시장 친구냐 등 협박과 이협적인 발언에는 의회에서 끊김없이 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할 따름입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마지막 남은 2철의 회기에 반드시 예산을 승인하여 준예산 사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남은 일주일간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오늘 준예산 사태에 대해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 시민들에게 직접 호소하여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의사당 안에서 회의 도중에 벌어진 이재명 시장의 의원에 대한 고함과 사태질, 더욱이 일개 백모 수행비서의 의원에 대한 고함과 폭언, 이역과 협박은 절대 쉽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더 이상 성남시의 주인 노릇과 의회에 대한 상습적 도발을 당장 멈추고 100만 시민들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성남 시민들의 미래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 사퇴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성남시장의 충격 백모 수행비서는 즉시 파면 조치하고 성남시와 관련된 모든 직책에서 퇴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집행이 어려운 경비, 전반적으로 그 어떤 그 시민단체,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그 단체 보조금이라든가 민간 경상보조 그런 경비는 일체 집행이 불가한 거고요. 지금 진행 중인 공원로 확장이라든가 어떤 중동 지역, 상대원 지역에 있는 사색길 그런 확장 그런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승인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준예산 체제에서는 집행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